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에 탈주했던 김길수가 6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죠. 김길수는 우발적인 도주였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돈을 마련하려는 의도의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주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교정당국의 미흡한 대응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번 사건을 취재해온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사건 발생한 그 순간부터 좀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동안 상당히 시민들 놀랐었는데 YTN 첫 보도로 알려지게 됐죠? 네, YTN은 탈주범 김길수의 소식을 오전 7시 55분 가장 먼저 보도해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제보를 처음 받고 YTN 사회부 기자들이 확인을 거쳐 첫 보도한 뒤에 도주 현장 등에서 속보를 이어갔습니다. 첫 보도 당시 김길수가 도주한 지는 1시간 반쯤 지난 상황이었고요. 이미 김길수가 병원 근처 범계역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 의정부역에 도착해 여자친구를 만난 시점이었습니다. 뒤늦게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한 교정당국은 엉뚱한 곳을 수색 지시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쳤고 YTN 첫 보도 이후 1시간쯤 지난 뒤에야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김길수는 이때부터 수도권을 돌며 사흘 동안 도주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사흘 동안의 도주국, 63시간 동안 김길수가 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더라고요. 네, 김길수는 새벽 6시 20분 경기 안양시 병원을 도주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화면은요, 4일부터 6일까지 김길수가 이동했던 동선을 표시한 건데요. 먼저 화장실 사용을 위해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준 사이 7층 병실에서 탈출한 김길수는 계단으로 지하까지 갔고 세탁실에 있던 직원용 남색 상하의를 입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병원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가서 여자친구를 만났고요. 양주에서는 친동생을 만났습니다. 이후에는 서울로 들어왔고 당구개역과 노원역, 고속터미널역으로 이동했는데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진 않았고 다시 친동생과 여자친구가 있는 양주와 의정부를 찾은 끝에 붙잡혔습니다. 현재 고속터미널역 2호 동선은 김길수 진술에 의한 내용이어서요. 추가 조사를 통해서 동선이 더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상당히 많은 곳을 다니기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CCTV 영상도 많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YTN이 확보한 지난 6일 밤, 그러니까 검거 당시의 화면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검은 우산을 쓰고 있는 게 김길수고요. 그 앞을 가로막는 차량이 경찰 차량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곳은 김길수에게 택시비를 포함해서 10만 원을 준 여자친구 집 근처로 알려졌는데요. 여자친구에게 공중전화로 온 전화번호가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위치 추적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길수 검거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누워있는 상황에서 제압을 하는 상황에서는 많이 엄청 경찰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예, 확보된 영상과 목격자의 말 종합해보면 검거될 때까지도 김길수가 얼마만큼 격렬하게 달아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CCTV 영상을 보면은 그런데 좀 도주 과정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여유로운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CCTV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가고 있는 여기는 서울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입니다. 베이지색 옷차림의 김길수가 옷을 몸에 대보면서 신중하게 옷을 고르고 또 앞사람의 결제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여유롭게 거스름돈까지 챙겨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낮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유유하게 또 여유롭게 활보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김길수는 한 곳에 20분 이상 머물지 않는 방식으로 도주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4일 낮 12시 반쯤 양주에서 서울로 들어온 직후 김길수는 당구개역 근처에서 국수를 먹기도 했는데 목격자의 말 들어보시죠. 장터국수를 먹고 있는데 깨짝깨짝하면서 잘 안 먹는 거야. 저 눈치를 보는 거야. 제 눈치를. 그래서 아니 건장한 사람에게 입이 짧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더니 한 5분 정도 먹는 척하다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바로 나가더라고요. 경찰은 뭐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보고 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주를 계획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김길수는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이발하고 환복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했던 행동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주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서로 압송될 당시 김길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탈출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경찰은 김길수가 계획적으로 도주했을 것이라고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지금 김길수를 수사하다 보니까 지금 5억 원대 전세 사기 의혹도 나왔다고요? 네, 경찰이 김길수가 왜 도주를 했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전세 사기 의혹도 현재 불거진 상태입니다. 김길수는 인천과 서울에 집을 갖고 있었는데요. 김길수의 서울 시흥동 주택에 살던 임차인이 전세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장에는 전세 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인 김길수가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길수는 앞서 지난 9월 기존 전세 계약을 이어받는 조건으로 주택을 사들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기존 임차인 말고 새로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 받을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내려고 도주를 계획했던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김길수는 상도동에도 빌라를 갖고 있었는데 3억 원의 전세금을 마찬가지로 돌려주지 않아 이 역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전세 사기 외에 지금 또 체포된 이후로 김길수 조사하면서 나온 추가 내용들도 있습니까? 네, 검거 직후 김길수를 압송해 4시간 동안 조사한 경찰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김길수는 숟가락을 삼킨 이유에 대해서 밥 먹다가 플라스틱 숟가락이 부러졌는데 교도소 갈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김길수가 도주하면서 만난 사람은 알려진 여자친구와 친동생 둘뿐인데요. 경찰은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동생은 도주 은닉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여자친구만 입건해 현재 신병 처리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길수가 구치소에 넘겨진 상황이라서 경찰은 구치소에서 사전에 도주를 공모한 적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YTN 보도로 이번 김길수가 도주 과정에서 교정당국의 미흡한 대처도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도주가 사흘 동안 이어진 상황에서 YTN 취재진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교도관들의 초동 대처였습니다. YTN이 취재한 내용 역시나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가 도주한 시점은 새벽 6시 20분인데 이로부터 나가는 것처럼 6시 58분, 그러니까 30여 분 뒤 교정당국은 전 직원에게 보시는 것처럼 비상소집 문자를 보냅니다. 이로부터 18분 뒤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는데요. 내용은 병원과 주변에 있는 평촌역을 수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길수는 이미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향한 지 23분이 지났을 시점이었고요. 또 교정당국이 뒤늦게 수색을 지시한 평촌역은 병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김길수가 택시를 탄 범계역과 반대 위치였습니다. 교정당국, 김길수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던 것 아닌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복수의 교정당국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김길수처럼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는 절차에 따라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도주에 대비한다고 말했는데요. 1시간이 지나도록 김길수 도주 방향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교정당국이 왜 김길수에게는 위치 추적 장치를 채우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허점, 여러 의문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법무부 교정본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법무부 교정본부는 김길수 도주 과정에서 대처가 적절했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한 도주 전후 대처와 김길수 도주 1시간 만에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조사에 포함이 됐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정당국의 대처가 적정했는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주 경위하고 그 이후 조치의 적정성까지 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들어간 그 재발 방지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교정본부 관계자는 처벌이 목적은 아니지만 의구심이 제기된 부분을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